가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주변을 보면 저 사람은 좀 그런데 어떻게 저 자리까지 올라갔을까 싶은 사람들이요. 사실 어떤 연구를 보면요, 이런 리더들은 최락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연구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라고 말해요. 오늘 이 분석에서는 바로 이 모순의 핵심을 파고들어서 어떻게 교활한 조종자가 모두가 따르는 유능한 리더로 보일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나쁜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본능적으로 아니 그럴 리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롭고 복잡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지점이에요. 정말 흥미롭죠? 한편에서는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강한 리더는 부하 직원을 괴롭히고 성과도 형편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리더들이 오히려 엄청난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심지어 미국 대통령들의 사례를 분석했더니 더 많은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죠. 도대체 뭐가 진실일까요? 자,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개념, 바로 마키아벨리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잘 믿지 않고 자기 목표를 위해서는 좀 비도덕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사람들을 조종하고요. 무엇보다 권력과 지위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성격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뒤죽박죽인 것 같은 역설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열쇠는 바로 두 가지 핵심 요소에 있습니다. 하나는 조종가의 성향이고 다른 하나는 매력가의 기술이에요.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이랑 오른쪽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에 있는 마키아벨리즘은 불신, 조종, 충동 같은 약간 어두운 특성들이에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정치적 기술은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기가 막히게 파악하고 또 상황에 맞게 자유자재로 행동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별개라는 겁니다. 와,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이기심, 배신, 기만에 대한 성향은 높은 사회적 기술과 공존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교활한 조종가의 속내가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누구보다 매력적인 사교가의 기술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이 정치적 기술이라는 건 그 자체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마키아벨리스트의 그 이기적인 욕망을 아주 효과적인 행동으로 바꿔주는 뭐랄까 아주 강력한 연장 같은 거죠. 좋아요. 그럼 이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쥔 마키아벨리스트는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길래 성공적인 리더처럼 보이는 걸까요?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아주 교묘하게 따라하는 특정 행동 패턴이 있습니다. 그들이 따라하는 게 뭐냐면 바로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건데요. 이건 정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 스타일 중 하나죠. 직원들한테 영감을 주는 비전을 보여주고 동기를 팍팍 불어넣어주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세심하게 챙겨주는 그런 리더십이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스트의 눈으로 보면 이 멋진 변혁적 리더십은 뭘까요? 맞아요. 자기 지위를 높이고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기 위한 그야말로 완벽한 연기각본이자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진심이 아니라 철저한 수단인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입니다. 연구자들이 이 가설들을 실제로 어떻게 검증했고 마침내 이 기나긴 리더십의 역설을 어떻게 풀었는지 그 결정적인 발견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연구진이 세운 가설 모델이 바로 이겁니다.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리더의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어떤 리더십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게 결국 성과로 이어진다는 건데요. 여기서 연구진이 던진 가장 중요한 가설은 바로 이거였어요. 정치적 기술이라는 변수가 이 모든 과정의 결과를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이 사회적 기술 하나가 그 교활한 조종자를 모두가 따르는 유능한 리더로 그렇게 감쪽같이 바꿔놓을 수 있는 걸까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이게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명확했어요.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강한 리더의 운명은요, 그 사람이 가진 정치적 기술 수준에 따라서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로 갈렸습니다. 이 선들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거 보이시죠? 자, 먼저 정치적 기술이 낮은 경우부터 볼게요. 마키아벨리즘 성향은 높은데 이걸 포장할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최악입니다. 부하 직원들은 그 리더를 학대적이라고 느꼈고요. 그 리더의 상사는 무능하다고 평가했어요. 교활한 속내가 어설프게 드러나서 완전히 실패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높은데 여기에 뛰어난 정치적 기술이 더해지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부하 직원들은 그를 영감을 주는 변혁적 리더로 봤고요. 상사는 아주 유능한 리더라고 평가했어요. 결국 자신의 본성을 완벽하게 숨기고 성공적인 리더를 기가 막히게 연기해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또 희귀한 기술인지 아세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연구 결과는 딱 한 숫자를 보여줍니다. 바로 5%. 이 5%가 뭘 의미하냐면요, 정말 극소수, 그러니까 정치적 기술이 상위 5% 안에 드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이 이 마키아벨리즘이라는 위험한 칼을 제대로 휘둘러서 성공적인 리더십 전략으로 바꿀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설픈 기술로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할까요? 이 현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치적으로 숙련된 포식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내용의 핵심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아주 뛰어난 정치적 기술은 그 사람의 이기적인 속내를 감춰주는 완벽한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기술은 충동적으로 행동하려는 마키아벨리스트의 성향을 억제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끈기 있게 추구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우리가 보는 효과적인 리더십이라는 게 때로는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아니라 아주 잘 계산된 연기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리더십이란 진정한 비전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가치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가장 그럴듯하게 연기해내는 능력의 문제일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각자가 속한 조직 안에서 직접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